안녕하세요.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19년 8월 5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공모가는 34,500원, 공모 주식수는 200만 주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253억, 총 주식수 920만 주의 유통 주식수는 670만 주입니다. 코인테크의 주가 흐름표입니다. 보시면 공모가 34,500원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적정 주가 영상 보시고 본인이 직접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에서 2차 전지,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이나 여러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국내와 중국, 폴란드 등 이렇게 여러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전후 공정 모두 자동화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기술 경쟁력 있다. 향후 추진 사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 자동화 시스템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클린 자동화 시스템 납품의 여건은 조성이 돼 있고 현재 국내 대기업과 중국 업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장비, OLED 장비 이런 산업군에 엮입니다. 추가적인 향후 추진 사업으로 자율주행 무인 운반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고 턴키 수주를 확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턴키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키를 꽂고 돌리면 운행이 되죠. 그 말처럼 완제품을 수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무인 운반 시스템 AGV 기억하시고요. 공정 간 제품 이동을 담당하는 이 AGV는 대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공장 하나당 약 50에서 200여 대 정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2차 전지 공장을 많이 이렇게 증설을 하고 신규로 준공을 하면 이 회사의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턴키 수주 2018년 2차 전지에서 300억 규모의 AGV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수주했답니다. 신용평가입니다. BBB 플러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평범합니다. 주권 상장, 코스닥 시장 상장이고요. 특례 상장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주력 사업이 중대형 2차 전지 공정 자동화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용과 같은 중대형 2차 전지뿐 아니라 전자기기용 소형 2차 전지 생산 라인 공정 간 자동화 설비도 현재 제작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 2차 전지 생산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시장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그럼 매출 보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0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단기 879억 매출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총 자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자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이번에 신규 상장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현황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 현황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건설 중인 자산에 123억 취득했습니다. 주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신엠텍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제3공장 부지를 111억 원에 계약해서 취득했습니다. 매출 현황입니다. 2차 전지 쪽이 대부분의 매출입니다. 보시면 100만원 단위이고요. 17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데 19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이 사업 보고서를 적는 담당자분이 좀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5312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수 쪽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이제 증설을 안 하냐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면서 공장을 이전해서 이렇게 수출 매출이 크게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은 증가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출이 아니라 총 매출액은 증가했다. 연구개발 비용 보시면요.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2018년도 전기에 적게 연구개발한 게 아니라요. 연구개발을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이 연구개발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2019년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총 매출액의 4.34% 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매출 채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매출 채권 또한 증가하겠죠. 미청구 공사 감소했습니다. 이 미청구 공사란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장기와 단기 차입금 둘 다 없습니다. 향후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어차피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어떤가요? 매출은 증가, 총이익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합니다. 괜찮은 기업이군요. 당연해 보이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계속 쌓여서 회수가 안 되는 예시. 연결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은 중요합니다. 기업이 매출이 나서 이익이 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보시면 이 기업은 잘 들어왔네요. 이자 지급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1기에 마이너스죠. 이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났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채권으로 잡혀 있었다. 물론 단기에 대부분 회수가 되었습니다. 매출 채권 및 미청구 공사 내역입니다. 매출 채권이 전기 대비 단기에 크게 증가했죠. 단기 말 기준입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했으니까요. 손실 충당금으로 약 13억입니다. 4% 정도 잡는 것 같네요. 문제 없습니다.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도 문제 없습니다. 금융리스 채권입니다. 금융리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비행기가 100대 있습니다. 전부 다 아시아나가 만들어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 또한 기계장치를 임대했고 월 고정 리스료를 쉽게 말해 임대료는 697만원 나간다 이 뜻입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원재료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말에 단기말 많이 늘었죠. 1억 4,500만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자, 제공품은 감소했습니다. 제공품이 뭐냐면요. 완제품,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기 대비해서 올해 말에 만들고 있는 제품이 줄었죠. 근데 계속 주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20년 1분기 봤습니다. 어떤가요? 원재료 줄었고 제공품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작년 말에 쌓여있는 원재료 재고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증가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연결회사의 고객과 계약에 생기는 수익 구분,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내수는 감수, 국내가 감소했다는 거죠. 유럽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이 전기차로 요즘 많이 성장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유럽 쪽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긍정적 시그널.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끔 회사 중에 적자에서 흑자 됐는데 보면 그 뭐라고 하죠? 인원을 줄이는 것을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구조조정. 구조조정에서 종업원 급여를 줄이면서 이익이 나는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는 종업원 급여는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증가했다 보면 되겠죠? 왜냐? 회사가 커지니까 공장도 새로 짓고 매출도 늘어나니까.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요 고객 A. 이 주요 고객 회사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긴 안 했네요. 비율이 50%입니다. 한 회사의 비율이 50%. 전기 대비해서 금액과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겠네요. 이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저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좋다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50%가 넘어서 70%, 80%가 되면 그 주요 고객 회사가 잘 되면 같이 크게 잘 되겠지만 안 되면 안 될 리스크 또한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회사, 여러 국가에 분산되는 게 사실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50%는 괜찮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절반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 회사가 같이 크고 있죠. 서로.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19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 이후에 어떤 사건이냐? 자동화 설비 유지 보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코인 서비스에 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죠. 로봇이 또는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거를 AS 해주는 이런 사업 부문만 따로 빼서 코인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경 쓸 부분 아닙니다. 제가 정량적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부분을 두 편으로 나눠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 1편만 들었을 때 여러분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매수를 바로 하신 거는 X입니다. 이 정량적 분석을 1편, 2편 하고 정석적 분석까지 해야 그 다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섣불리 매수는 금지. 다음 시간에는요. 코인테크 두 번째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번씩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요. 검색하셔도 되고 제 유튜브 밑에 보시면 매출 채권 전환사채 여러 영상들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보시고 기본 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한눈에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